연일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화염은 평생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삼거리. 한적하고 여유 있는 농한기의 풍경과 다르게 실제로 농촌은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 생활 안전 사고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까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농촌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사건 사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지난 겨울 농촌 곳곳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잠깐의 방심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지금 농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주의가 불러온 아찔한 화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농사가 끝난 한가로운 농촌이지만 구조대에게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 발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강한 바람이 부는 요즘 불길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신속하게 불길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내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 화재가 많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비닐하우스 한 동은 완전히 전소됐고 나머지 한 동도 거의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요. 소방대원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합니다. 처음 보셨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미 하우스에 불이 옮겨 붙고 있고 할머니가 막 들어가시려고 울부짖고 그러시더라고요. 불 끄라고 데리고 가려고. 근데 요 앞에 비닐하우스 앞에 가스통이 두 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비닐하우스에 불을 열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더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불이 시작된 비닐하우스는 개와 닭을 키우는 축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비닐하우스 주변에 있던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난방을 위해 사용된 스티로폼 내장재 역시 빠른 속도로 비닐하우스 전체로 불을 옮겼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지푸라기와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잡히지 않아 2시간째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 불씨 차단을 위해 지푸라기를 전부 걷어내고 천장을 드러내 잔불이 생겨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화만은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시골 불꽃이게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개나 토끼 키우는 장소가 너무 좀 옛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노출돼 있죠 위험에. 저기 뭐지 저기? 예. LPG 가스통 그쪽 부분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불꽃도 있어. 특히 겨울엔 많이 있어요. 짐승들을 새끼처럼 보호해 주려는 그 어르신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린 비닐하우스. 그곳에는 올해 농사지을 모종들과 농작물 그리고 농사 장비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의 희망을 품었던 곳이었는데 거짓말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재산을 잃은 이웃의 불행이 남일 같지 않은 사람들. 지켜보는 주민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 저기 창고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 넣어놔가지고 거기 큰 거는 다 거기가 들어있죠. 큰 거고 뭐 일절 다 황장이 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내년 농사도 못 짓는 여기가 다 들었어요. 장비들이요? 해줘야 되겠어요. 먹고 사는 배도 다 탔죠. 떨고 계세요? 예. 자,
자식 같은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할아버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다 없대요. 막 진정 다 없대요. 막 저기 우리 강아지 잘.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축사 안에 강아지 20마리와 닭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난방기 옆에 지푸라기를 놓아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화재처럼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쓰임도 많은 지푸라기는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농사를 앞둔 요즘은 이 지푸라기 때문에 화재 신고도 잦은데요. 바로 논밭두렁 태우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기 전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충해가 죽는다고 생각해서 이맘때면 농촌에서는 논밭 태우기가 한창입니다. 허가는 다 알아보고 하시고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부르는 날이라니까요. 불러있는 날이에요? 예. 신고해갖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미안한데요, 사장님. 저희가 다 말을 했는데 예. 연기가 너무 나서 아예 지금 도로가 안 보여요. 지금 2차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조금씩 놓는데도 많이 나네. 가을 거지가 끝난 후 쌓여있는 볏짚은 다음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수거해야 하는데요. 볏짚 수거가 늦어지자 주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집을 안 걷어가서 그래, 이렇게. 이게 집을 걷어가기로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안 걷어갔다고. 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버리면 별을 못 심으니까. 예. 오래전부터 이어온 논밭두렁 태우기. 하지만 이로 인한 산불 피해가 2010년 72건에서 2015년 185건으로 늘어났으며 그 규모는 168헥타르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논이나 밭에서의 소각은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연기가 도로 쪽으로 향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봄 되면 이제 봄, 가을 추수 끝나고 난 시기에 태우는 시기가 좀 있는데 지금처럼 도로가 옆에서 이렇게 태우게 되면 연기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장 조치를 해주면서 이제 농민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으로 여겨져 이맘때면 논밭을 태우는데요. 논밭 태우기가 화재의 위험은 물론 병해충보다 농사에 이로운 곤충을 90% 없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된 건조한 날씨 탓에 불씨는 눈 깜짝할 사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져나갔는데요. 이틀에 걸쳐 헬기 20대와 진화 인력 수천 명이 투입돼 겨우 불씨를 잡을 수 있었지만 축구장에 30배나 되는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요 앞산만 해도 한 근 100여 명이 올라가면서 잔불을 밑에 있는 것까지 싹 뒤져내가지고 끄는데 근데 이게 또 다시 불나는 게 쥐굴, 무슨 너구리굴 이런 속에 낙엽들 들어가 있던 게 안 보이잖아. 아, 다시 그게 또 바람이 솔솔 나면 거기서부터 불이 또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번, 3번 났죠. 잔불로 다시.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송천마을. 올해 역시 수많은 관광객들이 새해의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해의 설레임과 분주함도 잠깐 험한 산세를 타고 하늘 높이 치솟는 불길에 마을은 휩싸였습니다. 다시 찾은 마을 입구에는 여전히 그날의 처참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코를 찌를 듯한 화염과 검게 그을린 나무들. 언제 어디로 불길이 번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그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끌라고 엄마들이 여기서 물을 이렇게 저 냄비로 퍼갖고 나가고 그랬는데 안 꺼져서 못 끄고는 저기 신고를 했대요.
근데 담뱃불 하나가 그렇게 확 붙었어요, 불이?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에 갈당잎이 많았거든요. 예. 네. 그 앞에가 낙엽이 산이니까 경사가 있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내려와 있죠. 이게 덮여 있어 한 이만큼씩. 예. 그럼 담뱃불을 던지고 갔으면 그게 금방 붙는 게 아니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 지금은 그게 가장 높을 거예요, 확률. 불길을 피해 대피했던 300여 명의 주민들. 모든 걸 삼킬 듯 달려들던 산불의 끔찍했던 모습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얘기를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불끈거리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오지 전쟁하고 똑같았어요. 이거? 긴장하고. 우리 시커멓게 아니야. 날이 추니까는 나와서 얼마나 떨었다고요. 병 안 나게 다행이에요. 어느 순간 불길이 방향을 바꿔 위협을 할지 모르는 상황. 이대로 삶의 터전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이들을 안심시킨 것은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소방차들이 집집이 한 집씩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믿겠더라고요, 소방차를. 그래서 어떻게 다치거나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대비하는 바람에 다친 사람은 없어요. 아유, 그래도 그 인가로 불이 안 가게끔 하시려고 밤새 들어가서 밤을 새우고 한 게 참 고맙죠.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약 3,600여 건.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119 구조 활동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구조대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일 경우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16년 국내 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8.1%로 전국 고령 인구 비율의 2배를 웃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령자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촌 노인들이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독, 이른바 삼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고달픈 현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는데요. 농촌 노인들이 겪는 사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농촌의 풍경 이면에는 심각한 고령화와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귀촌을 한 지인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에 현장을 찾은 구조대원. 아, 처음 와봤다고요? 네, 일해서 있는 주소만 보고 보니까 이 집이더라고요. 59단지 타고 싶다는 줄 알고. 아, 혹시 여기 사세요? 네. 아, 그러면 남편분이 여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사모님 되세요? 아내 역시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이 걱정돼 시골집을 찾았는데요. 2년 전 귀농한 남편은 이곳에서 은퇴 후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될것 같은데. 도대체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방 안의 상황을 알 길이 없는 아내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찰분 들어가지 마시고요. 경찰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까 저기 가만히 경찰까지 동원된 걸 보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회사 사람이 연락이 안 귀농 2년 차.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목 마셨어요. 자살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시에 비해 농촌의 자살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홀로 사는 노인은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감정적 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고령자의 안전이 위협이 되는 것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생활 공간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익숙하다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작은 실수로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저씨가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만 하시고 그 이후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 끊기고 나서 이후로는 통화가 안 돼요. 네, 그런 거 같긴 한데 또 뭐 아프다고 그런다고 하니까. 다급한 신고 전화. 하지만 더 이상의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아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전화번호로 주소 저기 조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이 GPS 이 인근으로 나오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고. 이럴 땐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조가 진행되는데요.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명의 위중을 다투는 중요한 시간이기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구조대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요. 마당으로 진입해 집안 수색을 하던 그때 화장실 창문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네,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145년 하나? 예?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신고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위급 상황. 빠른 환자 이송을 위해 장비를 챙겨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머리 아파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져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신고자. 계속 쓰러지셨어. 그건 아니고. 신고자 발견 후에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 유무와 함께 혈압 등의 기본적인 현장 상황 확인이 필수인데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집안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이 화장실이나 계단 등에서 생기고 골절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댁에 와 있는데 저 화장실에 좀 쓰러져 계셔가지고 가족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자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전해들은 구조대원.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작은 정보 하나라도 신속한 치료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거기 진료 기록이 있고 거기서 병원 진료를 네. 받으려고 하셨대요. 그쪽으로 원하시니까 은봉에서 택시 타고 출발하신대요.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뇌출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뇌출혈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마비와 함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병원 이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신고자의 경우 구조대의 빠른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궂은 날씨에는 유난히 어르신들의 신고 전화가 많습니다. 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는 노부부. 평소에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힘들어져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상태에 할머니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젊은 층이 떠난 농촌에는 이처럼 고령자만 남아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집들이 많은데요. 할아버지 역시 본인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할머니를 간호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농촌 고령자들에겐 119 구급대는 생명줄과 같은데요. 할아버지 역시 구조대의 도움으로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신다고 하시고 가서 확인해보니까 배 쪽에 복수 차 있으신 것 같고 신장질환 때문에 아직 투석은 안 받으시는 분인데 수일 내에 처치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가까운 서산의료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시면서 진료 경과 지켜본다고 하셨어요. 아까 아주머니 막 옆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네, 보호자분이신데 그분은 지금 소변줄 끼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동은 아예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부인도? 네, 아무래도 농촌 쪽은 그 노부부들 단둘이 사시면서 좀 거동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간단한 병원 진료 같은 경우에도 구급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처럼 농촌의 119 구급대 활동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92세의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어디가 괜찮으신 거예요? 엉덩방 쓰시는 거예요? 아,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찌셨대. 혼자 있을 때 넘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웃이 놀러왔다가 발견해 119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만약 이웃 주민이 놀러오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할머니입니다. 고령자 대부분이 한두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119 구조대는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던 곳이 아닌 낯선 공간 역시 고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시내에서 목욕을 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팔순의 할아버지. 급격하게 변한 온도와 환경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좀 많이 드셨거든요. 저쪽 열탕 쪽에 이 친구하고 이 아저씨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들고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그냥 저기 일부러 탕 조금씩 들어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잠수하시는 줄 알고. 네, 저는 여탕에서 유심히 보았고 그러다가 쑥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건너편에 있다가 오고 저 튀어나가서 가라앉는 거 들어 올리고 그러고 보니까 혀가 새파랗게.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피로를 풀려 했던 것뿐인데 뜻밖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증상 발생 초기에 어떤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추후 예후가 달라지는데요.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조치만을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시내 외곽을 오가는 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승용차와 SUV 차량의 추돌 사고 현장인데요. 삼거리. 승용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에어백이 모두 터진 모습에서 충돌 당시 충격이 짐작됩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고령 운전자와의 사고인데요. 신호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고령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것입니다.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그래도 한번 어르신 가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5년 새 74%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제가 있는데 집에 가서 일단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근데 사고는 어떻게 나신 거예요? 여기서 저쪽에서 신호 받고 출발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냥 직진했죠. 직진했는데 당장 저분은 안 나오셨거든요. 운전 안 하셨어요? 전 당연히 제 싫은 줄 알고 직진했는데 옷 들어오시더라고요. 블랙박스 봐야죠. 농촌의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촌 고령층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 의료와 교통 등 농촌 복지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농촌의 수많은 사건 사고와 마주하는 119 구조대. 생사를 오가는 아찔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소중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기도 하는데요. 119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난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 놓인 누군가의 생명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현장을 동행해 봤습니다. 전국의 소방 구급대원은 약 4만 8천여 명. 이들은 매일 3교대 근무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근무에 배치되기 전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하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급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이 관리하는 장비는 소방관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장비 관리해야 돼. 그럼 직접 빨래도 하시고. 예, 세탁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세탁기가 따로 있어요. 언뜻 소방차처럼 생긴 이것은 구조 공작차입니다. 구조 공작차는 화재 진압이 아닌 구조용 장비가 실려 있는 차인데요. 절단기부터 동물 포획에 쓰이는 장비까지 어떤 응급 구조 현장에서도 신속 정확한 활동을 위한 다양한 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고양이나 뭐 조그만 강아지 잡는 거, 다 있습니다. 또 뱀 잡는 거. 뱀은 공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뱀 잡는 거. 뱀이요? 어떻게 그걸로? 뱀 있으면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이 편하죠. 출동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동물포획, 그중에 유기견,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어르신들 놓친 애완견들, 사랑하는 개들 잡아달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근데 도시 이런 시내에서도 유기견들이 엄청 많아요. 출동 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잡기도 어렵고 시내 골목골목 막 울리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119 구조대, 이번엔 동물 포획에 나섰습니다. 벌써 몇 달째 온 마을을 들쑤셔 놓은 녀석이 있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온대요. 저녁에는 네. 아저씨가 그래요? 네. 근데 저게 지금 얼마나 위험해요? 사람들 막 물고. 사람이 근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의 밭에 다 밭작물을 다 해집어 놓는 거야. 걔가요? 네. 도망갔어요? 이게 주인한테도 안 와요. 주인인데 아까 그 신고하신 분이 주인인데도 오진 않네요. 개 잡는 게 어렵죠? 예, 아무래도 이게 잘 따라주면은 괜찮은데.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밤에는 몰래 내려와 축사의 가축 사료까지 탐을 낸다고 합니다. 녀석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물망까지 쳐놓았지만 속수무책. 논밭에 들어가 애써 키운 농작물을 헤집어 놓는 건 예산일이고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데요. 소가리를 하던 주민들이 결국 119에 신고를 했는데 뻥 뚫린 들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잡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치 총을 동원해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취총을 저희가 소지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취총을 활용을 해서 포획을 시도를 하는데요. 이 개가 이제 이 사정거리 어느 정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마취총을 저희가 쏘아서 이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이게 맞음으로써 인해서 바로 마취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는 그 맞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또 놀래서 계속 이제 날뛰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니까요. 마취총 맞고도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맞고도 순식간에 몇 분 동안 막 도망가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마취가 될 때까지 이제 뛰어다니니까요. 그렇게 사실 포획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최근엔 농촌에 버려지는 개들이 늘어나 유기견 포획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데요. 주인 없는 유기견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을 위협하거나 가축을 물어 죽이기도 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들판에 비하면 주택가는 그나마 포획이 쉽다지만 그래도 온 골목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뒤에야 잡았습니다. 밭작물에 피해를 주고 마을 주민들의 신발을 모조리 훔쳐간 녀석. 이 물인데 그렇게 싹 없어갖고. 싹이 없어요. 싹이 없어. 때리죠 아주. 저 봐봐 힘들맞게 생긴 거. 주로 도심에서 많이 목격됐던 유기견들이 최근에는 농촌에서 발견이 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반려견들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는 주인이 없는 개들은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 동물병원에 시청에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시청에서 담당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입원 조치를 해서 그쪽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주인을 찾게끔 이제 도와주는 제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있거든요. 조치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보관을 했다가 그곳에 이제 처리를 하러 이렇게 하고. 구급 구조 활동에 있어 밤낮이 따로 없는 119 구조대. 늦은 밤 출동 신고가 들어와 마을까지 왔는데 신고자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의 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구조대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인근 집들의 희미한 불빛을 지도 삼아 수색에 나서보는데요. 밤의 시골길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고 오기를 여러 차례, 결국 주민의 도움을 받아봅니다. 여기로 가시네, 교회. 교회요? 골목골목을 오간 지 벌써 30분째. 다급해진 구조대원은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는데요. 다행히 신고자와 연락이 되어 전후 사정을 듣게 된 구급대원은 표정에서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 출동인데요. 네. 지금 신고자 통화했는데 문제 없다고 집에 확인해보라고 문제 없다고 하셔가지고 통화하고 저희 들어가려고. 근데 애가 잘못 눌렀다면서요? 애기가 그 버튼 이런 거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누린 것 같아요. 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지 않은 신고에도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하는 구조대. 번거로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발생할 수 있는 단 한 건의 응급 상황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들의 노력입니다. 한밤중 마을을 들썩이게 하는 사이렌 소리.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불은 완전 전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 소방차 5대가 급히 출동했습니다. 이미 의용 소방대도 순찰을 마친 상황인데요. 들이세요? 네. 근데 불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우린 밥 먹다가 말고 지금 나온 건데 네. 77에 22가 우리 저기거든. 예. 근데 땅인데. 근데 전화 온 놈이 어떤 놈인가 네. 예, 허위 쓰고 했는 놈이니까 그런 걸 잡아드려요. 그래요? 그게 어떤 놈인지. 어떤 놈인지 했던 예, 그러니까 헛고생했잖아. 말씀 놀라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드려야지. 그 전화번호 알 거 아니야. 전화가 왔다니까. 어이없네요. 예.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벌써 허위로다가니 실거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참 나쁜 놈이지. 별놈 다 있어. 그러면 잡아드려요. 그런 놈은. 예. 나도 그냥 불났다고 해서 쫓아왔지. 허위신 거예요? 허위신 거라고 봐야지 뭐 없으니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 장난 신고 건수는 2017년 1,500건 정도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허위 신고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처벌을 떠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뭐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가 솔직히 잘못 본인은 불빛 같은 거 잘못 인지하고 나서 진짜인 줄 알고 신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뭐 과태료 이런 거 하면은 안 맞는 거죠.
그냥 악성일 경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구급차가 좀 저희는 응급 상황일 때 출동을 나갔으면 하는데 비응급 환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비응급 출동을 나가다가 저희 응급 상황을 놓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비응급 상황일 때는 자제해 주시는 것도 국민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제일 먼저 달려와주고 치솟는 불길 속에서도 재산을 지켜주는 119 구조대. 생활안전사고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까지 농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 구조대가 있어 우리 농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겨울 동안 방치했던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농촌 지역 구석구석까지 안전의 손길을 건네는 119. 하지만 고령화와 병원 등의 응급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가 힘든 것이 농촌 지역의 현실인데요.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원활한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농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소방 서비스가 갖춰져서 모든 농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농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